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온이 감돕니다. 그래도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부쩍 올라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송예림 캐스터입니다. 현재 영덕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으로 갈수록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 시정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고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 평년을 웃돌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고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낀 하늘에 햇빛이 들어오면서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동해 한 지역 2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동해 한 지역 오늘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21도, 경주 2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0도입니다. 내일부터 차츰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본격적인 가을 여행철이라 여행지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달 지진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경주 관광업계가 관광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유례 없는 강진으로 관광객 수가 지난해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경주에서는 관광산업 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보문단지 주요 호텔과 숙박업소는 최대 60%에 달하는 요금 할인과 패키지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공원과 동궁원, 박물관 등에는 입장권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 유명 사적지는 이달 말까지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노력도 다각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기관단체나 기업체의 대규모 행사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관광공사 임직원 등 100여 명이 경주를 찾았고 민간기업 가운데는 롯데 면세점이 지진 이후 처음으로 임직원 워크숍을 경주에서 열었습니다. 일반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급 호텔과 콘도 등 주요 숙박시설의 예약률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경주 무장산 억새밭과 경북산림환경연구원, 통일전 등 단풍 명소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가을 여행 주간의 다양한 행사가 집중되는 만큼 관련 기관과 업계의 노력이 침체에 빠진 경주 관광산업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여행 주간과 관련해 다음 달 6일까지를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토암산 탐방객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사진전을 열고 30일에는 독립모걸 문학관에서 독립모걸 100일장 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경주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라시대 화랑도에 대해 설명하는 무열왕릉 해설과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합니다. 전기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포항시가 인프라를 확충하고 퍼레이드를 벌이는 등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주행거리 등 몇 가지 난제로 보급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회사원인 박시연 씨. 석 달 전 전기 승용차를 구입해 한 달 평균 3,000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 충전기가 있고 급할 경우 시내 7곳에 있는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 큰 불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연료비가 적게 들어 만족입니다. 종전에는 유지 비용이 한 달에 50만 원 들어가는데 현재는 3, 4만 원이면 충분하고 조용하고 친환경적이고 힘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전기차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한 결과 보조금 2천만 원을 지원받으면 구입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 반면 연료비는 4분의 1, 자동차세는 절반 정도로 전기차의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내에서 가장 앞선다는 포항시의 전기차 보급 대수가 3년간 150여 대에 그치고
올해도 목표는 100대였으나 보급 대수는 8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행 거리가 평균 130, 최대 190km 정도인 데다 다른 지역으로 가면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행 거리가 좀 짧다 보니까 충전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이 한 주행 가는 키로수가 조금만 더 늘어나면은 참 좋고 멋진 차입니다. 지난 2013년 전기차 시범도시로 선정된 포항시는 전기차 퍼레이드로 관심을 유도하고 내년에도 100여 대를 보급키로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기버스하고 전기자동차를 늘려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세인 전기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지속적인 홍보가 더해지면 보급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에 철강타워를 건립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포항시 창조도시추진위원회 관광산업육성분과위원회에서 달구대 서철현 교수는 오는 2019년은 포항시 승격 50주년, 포스코 창립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이를 기념하고 포항의 랜드마크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철강타워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서 교수는 후보지로 포항 운하와 영일대 해수욕장, 호미곶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항시는 땅은 포항시가, 철강은 포스코가 제공하고 투자는 민간 사업자가 담당하면 2년 안에 높이 300m 정도의 타워 건립이 가능하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포항시는 어제 주식회사 우전과 투자 실무 협약을 동부목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전은 오는 2019년까지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에 250억을 투자해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황산니켈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동부목재는 흥해읍 덕장리에 35억을 투자해 건축용 목재 생산 공장을 내년 6월쯤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주식회사 GIL은 어제 경주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내년 6월까지 외동구어 2산업단지에 30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포항에서 출발해 울릉도로 향했던 대저해운 선플라워호가 어제 오후 울릉도 앞바다에서 기상 악화로 항구에 접안하지 못해 포항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플라워호는 512명이 승선했는데 울릉도에 입항하지 못한 채 저녁 7시 25분쯤 포항항으로 돌아오면서 장시간 큰 불편을 겪었고 승객들은 기상 악화에도 무리한 출항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선사를 상대로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저해운 측은 출항 시점에는 기상에 문제가 없었는데 울릉도 앞바다에서 기상이 악화되면서 승객들의 안전을 고려해 포항으로 회항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45km 지점에서 한국도로공사 소속 38살 김모 씨가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고속도로 위에 죽어있던 멧돼지를 치우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는 독도의 날이었는데요. 영토 주권을 재천명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달 내내 이어지고 경상북도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중단됐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방안을 강력히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태극기와 독도기를 두 손에 든 도청 직원들과 미스 대구 경북 입상자들이 신나는 율동과 함께 독도 사랑 플래시몹을 선보였습니다. 경북도민의 독도 사랑과 독도 평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독도 수호의 절대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렇게 오늘 플래시몹을 하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더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의성과 봉화군청 등 곳곳에서는 직원들이 일제히 독도사랑 티셔츠를 입고 출근해 독도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일제가 한반도의 침탈 야육을 노골화시키는 1900년 오늘 대한제국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칙령으로 공포했던 영토 주권의 수호 의지를 드높였습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가 정한 독도의 날입니다.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 크게 늘려서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만방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관련 행사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난 2일 독도 선착장에서 한복 패션쇼와 국악 공연에 이어 독도 세계 수중 사진 촬영 대회가 열렸고 서울 광화문에서는 오늘 제2회 대한민국 독도 합창제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미국 텍사스주 캐롤토니시에서는 독도를 홍보하는 해외 특별 전시회가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그런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또 문화예술 행사와 독도 사랑 운동을 집중적으로 10월에 전개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외교 마찰을 우려해 3년째 보류시키고 있는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과 운영권을 넘겨받는 방안을 강력히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적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시가 0.26%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칠곡, 경산, 구미, 포항 등 대부분 지역의 매매값이 떨어진 가운데 문경시만 0.0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경북적 아파트 전셋값도 평균 0.03% 하락했습니다. 향후 경북적 아파트 시장은 계절적 비수기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 괴리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시장 관망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독도 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독도 교육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지만 2014년과 지난해에는 2년 연속 감소했고 올 들어 5억 원 수준을 회복하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예산 규모가 줄어든 데다 누리교육 등 다른 곳에 쓸 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안정적으로 독도 교육 예산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메기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불법 어획된 수입산 꽁치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 동안 수입산 꽁치를 싣고 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항만국 검색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꽁치는 연간 6, 7만 톤으로 이 가운데 80% 이상이 대만산이고 한국 국적선 물량은 20% 이하인 만여 톤에 불과합니다. 항만국 검색 제도는 불법 어업이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검색을 벌여 입항과 항만 서비스 등을 거부하는 조치로 우리나라는 2014년 도입했으며 지난해 526척을 검색해 3척에 대해 하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최근 가스 관련 폭발 사고나 질식으로 근로자들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재로 드러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안이한 의식이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후 대구 환경공단 신천사업소에서 소화조가 폭발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다쳤습니다. 경찰은 소화조 안에 메탄가스 폭발로 추정하고 있는데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구미 3공단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화학공장 폭발 사고 역시 화학가스 사고였습니다. 가연물질이 있던 저장 탱크를 다룰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가 경찰 수사에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를 한번 체크를 해봤으면 알 건데 화학약품인데 당연히 필요하죠. 폭발 위험이 있는 석유화학 제품인데. 지난 6월에도 고령의 한 제지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3명이 숨지거나 다쳤는데 이 또한 유독가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스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사업주와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사고를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작업장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고용당국의 안일한 자세도 사고 빈발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있을 때는 그냥 편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혹은 또 굳이 이런 일에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의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교육으로 몸에 밴 습관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배추 등 주요 채소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지만 폭염 여파가 워낙 커서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당 가격은 2,600원대로 한 달 전보다는 절반 이상 떨어졌지만 최근 5년간 평균 가격보다는 70%나 비쌉니다. 무도 평년보다는 147% 비싸고 대파도 평년 대비 60% 가까이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마늘과 양파는 가격이 비쌌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식중독 발생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주 문경과 단양 등지로 수학여행을 다녀간 부산 지역 초등학생 70여 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강릉과 경남 거제 등지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일교차가 큰 가을의 낮 기온은 생각보다 높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쉽지만 더운 여름철에 비해 음식물 관리에 방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016 경상북도 경주 권역 일자리 한마당 행사가 오늘 오후 1시부터 경주 체육관에서 열려 2천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행사는 경주 상공회의소가 주관해 열린 채용관, 희망체험관 등이 운영되며 40여 개 기업이 현장 채용 활동을 펼칩니다. 특히 취업창업지원관에서는 취업 컨설팅, 일학습 병행제, 소상공인 창업 지원 등을 홍보하고 직업 심리 검사도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경주 권역 일자리 한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행사 내용과 기업 모집 요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총액 상위 10위권 기업들의 보유 자산이 늘고 있지만 고용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보유 자산은 1,144조 4억 1,000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기업 보유 자산의 27.22%에 이르고 있지만 10대 기업이 작년에 고용한 임직원 수는 92만 9천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58%에 그쳤습니다. 그룹별 고용 분담 비율은 삼성이 0.98%, 포스코가 0.14%, 롯데가 0.37%로 낮은 데다 해마다 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영덕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륙으로 갈수록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 가시거리가 짧은데요. 낮 동안에도 방무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어 시정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안전운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옷깃을 여미게 되고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 평년을 웃돌겠지만 그래도 쌀쌀하고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낀 하늘에 햇빛이 들어오면서 낮 동안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동해 한 지역 2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경북동해 한 지역 오늘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0도, 영덕과 포항 21도, 경주 20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모두 20도입니다. 내일부터 차츰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